스튜디오에는 우리 신인규 기자가 여느 때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휴가 갔다 다녀왔죠? 강제연차 썼습니다. 강제연차를 쓰고 오늘 자연스럽게 또 복귀를 했습니다. 첫 소식부터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국적 해운사가 되죠. HMM. 옛날에 이제 현대장선으로 잘 알려져 있던 이 HMM 인수전이 뜨겁습니다. 당초에도 뭐 유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 가능성이 다시 불거졌다고요? 예,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 HMM 얘기하면서 할인이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쓴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할인이 내건 조건이랑 관련해서 채권단 내외부에서 공정성 논란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 공정성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발표가 늦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유찰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공정성 논란이 빚어졌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공정성 논란의 핵심은 영부채입니다. 영부채라는 거는 만기 없이 계속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 그래서 이거를 뭐 자본으로 보느냐 부채로 보느냐 이런 말들도 좀 많은데 채권단이 HMM 영부채란 1조 6,800억 원치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채권단이 우선 협상자 선정 시의 이 내건 조건이 매각 대상 주식 수를 3억 9,879만 주, 지분율은 38.9%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부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얘기들이 함의가 된 것이거든요. 그 지분율이고 연구채 전환을 안 하는 동안에는 이번에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곳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은 한 57.9%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원그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써낸 하림이 채권단에다가 3년 동안은 갖고 계신 주식을 영부채로 전환을 하지 말아주세요. 영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제안으로 한 것인데 이 제안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 영구채 자체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CB였다. 요거를 놓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하림이 이 전환 금지 조건을 왜 갑자기 내걸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영부채로 전환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하림이 최초 3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몇 천억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 채권단이요. 인수자가 HMM을 인수한 뒤에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을 빼가지 못하도록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3년 동안은 이 회사가 매년 가져갈 수 있는 배당금이 전체 5천억 원 이상으로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3년 동안 배당 천장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동안 배당을 많이 받으려면은 인수자 입장으로서는 지분율이라도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채권단이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니까 그러지 말아달라는 얘기고 뒤집어 보면요. 하림그룹 측은 인수금융의 일부를 배당을 통해서 충당하려는 전략을 내부적으로 세웠다고 봐야겠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영구채 전환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배당금 차이 얼마나 나느냐. 3년간 산술적으로 2,850억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림은 이 부분을 생각해서 경쟁사 대비 2,850억 원 정도는 공짜로 인수가를 높게 썼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HMM 인수전 놓고 이제 하림하고 동원하고 2파전인데 동원이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썼을 거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란 말이죠. 하림이 조금 높은 가격을. 예. 네, 예. 결과적으로 이제 동원이 약간 허를 찔린 셈이 됐단 맞습니다. 말이죠. 그러면 동원에서는 조금 억울해할 것 같은데 지금 업데이트된 상황 뭐가 있습니까? 좀 억울해하죠. 일단 금요일 기준으로 확인된 것 중에 하나는 공식적인 입장문을 제기했다는 거고 내부적으로 봐도 상당히 조금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동원그룹이 이 공식 입장문을 내놓은 거를 저희가 좀 보면은 하림그룹과 JKL 파트너스 콘소시엄에서 매각 측이 보유한 HMM 영국채 주식을 3년간 유예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이는 당초 매각자 측이 영국채 주식 전환을 추가해서 HMM의 잠재 발익 주식 총수를 10억 주로 했을 때에 우리는 계약을 한 거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인수가를 이 정도로 썼다. 근데 하림은 이 계약을 조금 다르게 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한 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서 가처분 소송과 같은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찰 가능성도 이제 제기를 한 건데 뭐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유찰되는 거를 지금 바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계속 우리가 팔로우업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나왔던 양도세, 대주주의 양도세. 요즘 이 대주주 주식에서의 대주주 기준 놓고 논란이 많죠. 10억 원 갖고 있는데 내가 무슨
삼성전자 대주주냐 뭐 이런 논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요 완화되는 거를 지금 여권에서 상당히 좀 세게 검토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논의가? 현재까지 나온 안을 보면요. 이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0억 원, 그리고 대주주란 말도 이제 조금 어떻게 10억 갖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대주주나 이거 고액주주란 말로 바꾸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이거 50억 원으로 상향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보다는 조금은 촘촘하게 그래도 현재 제도보다는 대주주 관련 이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안이 시행될 전망이고요. 한 종목을 30억 원 들고 있는 주주들에만 이 양도세가 물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주주 기준 우리 증시에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동안에? 큰 틀에서 이 대주주 기준 때문에 연말에 우리 우량 주식들이 조금 주춤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이 박스피로 불려왔던 우리 증시 사실은 경제 성장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증시 많이 성장하면서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에는 10억 원 들고 계신 주주분들도 사실은 꽤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러워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조금 봐왔습니다. 봤더니 2021년 한 번 빼고는 최근 5년 동안 연말마다 주가가 조금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들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행 제도에서 대주주가 어떻게 선정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매해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보유 주식이 10억이 넘느냐 아니냐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상으로는 연말 마지막 날만 좀 팔면 대주주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억 정도 들고 계신 분은 올해 말일 전에 1억 5천 정도 주식을 좀 팔고 가격 떨어질 때 다시 산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대주주들의 강제 매도 물량이 연말에 발생하니까 증시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있어 왔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동안에도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계속 요 상향 조정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론 동향 중에도 있었단 말이죠. 네. 뭐 이제 꼭 찬성하는 여론만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야당에서는 이거를 부자감세 이런 논리를 많이 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정부 동향이 어떻습니까? 현재 여론 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일부에서도 보면요. 이게 다 좋은데 이 우리나라 증시 살리고 이런 전반적으로 증시에 대한 이 관심도가 높아질 거니까 증시에는 좋은데 세금 측면에 좋은 거냐라는 기재부 일부의 입장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수는 조금 줄 수 있겠죠. 세수는 어느 정도 지금 결손이 있는 상황에서 더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라도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야당이 부자감세 논리 펴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시행령 개정 사항이거든요. 국회 동의 없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론이 뒷받침된다면 정부는 연말 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 대주주 규제 완화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니까 우리 이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끼치는 일정도 한 번씩 따져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국내 경제, 증시 주요 일정 어떻게 됩니까? 제가 CG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오늘은 수출입 물가 나옵니다. 최근에 이 환율이라든가 이 유가 같은 원자재 하락이 조금 있었으니까 금은 조금 올랐지만 유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수입 물가 지수 이거 좀 떨어질지 살펴봐야겠고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또 얘기 나오면서 요소수 대란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13일에 산업부가 산업공급망 전략회의합니다. 여기서 좀 그럴듯한 안이 나올지 살펴볼 부분이고요. 같은 날에는 한은의 금융시장 동향 나오는데 이거 빚이 얼마나 나왔냐 이거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경제 전반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4일에 나올 장래 인구 추계 나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사실은 이제 줄어들까 소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건 결국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 봐야 되겠고 마지막 날이죠. 이번 주 15일 금요일 기재부가 12월 그린북 최근 경제 동향을 내놨습니다. 11월 달에는 좋았습니다. 경기 회복 조짐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12월에 반도체 수출을 비롯한 수출이 잘 될지 이런 것들 회복 조짐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더 나온다면 증시까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뭐 반도체는 턴어라운드 했다는 이제 평가가 많고 지금 이제 수출도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조금 긍정적인 평가가 그린북에서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제 일정하고 같이 살펴볼 만한 우리 증시 이벤트 뭐가 있을까요? 올해 마지막 IPO 관련해 갖고 좀 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DS 단석이라고요. 바이오 디젤 만들고 이 자원 순환 쪽 하는 기업인데 이 상장을 통해서 최대 1,086억 원 모아 가지고 신주 발행으로 조당을 한
710억 원 은행빚 갚고 우리 재무 건전성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고요. 13일 날 수요 예측 결과 나옵니다. 그리고 14일부터 15일 동안에 일반 청약 있고요. 공모가 밴드가 지금 7만 9천 원에서 8만 9천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최근에 계속 나왔던 게 공모가를 항상 웃도는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온 만큼 이번에도 잘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또한 올해의 마지막 IPO인가요? 마지막입니다. 예,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괜찮았고 LS LS 도 머티리얼즈도 이번 주 상장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DS 단석까지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MM이라든가 아까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대주주 요건 하나 결국 이번 주 안에 어느 정도 또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예, 있기 양도세 때문에 대주주 기준 그렇습니다. 예, 요것도 완화될지 이번 주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